자, 마저 문제 볼까요? 아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기요. 15일자 붕괴, 즉, 단기,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문제 풀면서, 외상매출금 금액이 220만원이고, 이자 수익은 30만원이다라고 문제지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입력할 때 외상매출금이 230만원이고, 이자 수익은 20만원이라고 잘못 기입을 했었는데, 그거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 11번 문제 되겠습니다. 경상무역주에게 외상으로 토지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매각 대금 7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분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 땅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본업 이외의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긴 거죠. 이때 사용하는 계좌 과목 이름은? 그렇죠. 미수금 되겠죠. 미수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회수가 된 겁니다. 자, 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 토지 판매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문제를 가상으로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장부가 7천만원의 토지를 7천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외상으로 매각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보세요. 자, 그러면 자변, 대변. 자, 땅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변의 토지 7천만원짜리가 빠져나갔고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상태로 처분했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보시는 것처럼 7천만원이 되겠는데, 본업 이외의 사유로 땅을 매각한 거니까, 본업 이외의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겼죠? 무슨 계적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미수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외상으로 매각했는데요. 토지 외상 매각 대금 7천만원 중 얼마? 5천만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보통 예금 계좌로 회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통장에 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5천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뭐가 줄어들어요? 수금이 5천만 원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은 2천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거래처는 경상무역주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이거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이겁니다. 됐죠? 자, 붕괴는 됐고 입력해 봅시다. 자, 날짜 16일 3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은행은 안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넣을 필요 없겠죠? 금액은 5천만 원. 날짜 16일 대변전표에 본업 이외의 사유로 받아야 될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금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20번 미수금. 거래처는 경상무역주이고요. 거래처를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경상무역주에 가서 토지 매각대금 7천만 원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럼 경상무역주는 다음부터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들 거예요. 5천만 원 줬는데 5천만 원 받았다는 기록을 안 남겨놓는 바람에 또 5천만 원 달라고 이중 청구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거래처 입장에서 기분 무지하게 나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3월 17일 당사 회계부서는 거래처 다날에게 보통예금 3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체 사유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거래처 자금 대여이며 자, 대여 기간은 1년이다. 자,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1년 동안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소리입니다. 한편 이체 과정 중에서 이체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표시 3개 붙여주시고 자, 여러분 직접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분계 문제 2개를 동시에 풀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기출문제로 8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때가 됐는데, 일단 돈을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대여 케이스부터 먼저 회계 처리해보면, 자, 돈을 빌려주려면 일단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되겠죠? 보통 예금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 나갔고요. 차변에는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년간 빌려줄 거니까 단기 대여금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걸 이체시키느라고 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비용 개정 과목을 설명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는데, 얘가 500번대와 800번대로 구분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금융거래 관련 수수료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차변에 600원 비용 채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600원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보통 예금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다 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은행을 거래처로 넣으시면 되겠는데, 실무에서는 이거 따로따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중복되어 있는 계좌금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변 쪽에 보통예금 이렇게 같은 계좌 과목이 나타나니까 합산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600원이 되겠고요.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되겠습니다. 300만원. 자, 그러면서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개정 과목이겠죠? 수수료 비용 800번대에서 600원. 이런 식의 분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의 붕괴가. 됐죠? 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날짜 17일. 자, 3차변에 거래처에 돈 빌려줬습니다.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준 곳은 거래처가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네요. 자, 금액은 300만원. 날짜 17일 3차변 전표에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체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수수료 비용. 보시는 것처럼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가 뜨는데 우리는 몇 번대? 839번으로 넣으셔야 돼요. 참고로 984번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주식을 사드릴 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미국에서는 주식을 사드릴 때 발생한 수수료 중에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거는 984번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시험 문제에서 장난을 쳐놨는데 코드번호 984번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교육용 버전에서는 정품 버전에서는 표시해놓고 수업용 버전에서는 이게 954번인가? 살짝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번호로 외웠던 분들이 좀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주식을 사드릴 때 발생한 수수료와 관련이 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 그죠? 나중에 또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수수료 비용은 코드번호 몇 번대? 800번대. 그래서 일단은 비용 개조 과목이 500번대 제조와 관련이 있는 거냐, 800번대 판매나 유통과 관련이 있는 거냐, 그거 두 개만 구분할 줄 아셔도 시험 문제 대부분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 831번 잡아주시고요. 금액은 600원 되겠습니다. 날짜 17일. 자, 대변전표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네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에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00만 6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3월 20일, 자, 안산물산으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 대금 중, 자,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면 무슨 개조 과목을 사용하죠? 그렇죠. 본업을 사유로 빚진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조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4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표라면 당좌 수표를 의미하는 거 아시겠죠?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분개해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나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어렵지. 너무 약 올리는 발언인가? 발행해서 갚았죠. 예, 예.
자, 됐죠? 같이 풀어봅시다. 자,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외상대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400만 원을, 자, 당저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원재료를 일단 외상으로 매입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뭐 6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를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변에 원재료가 들어오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자, 부가가치 대급금 되겠습니다. 60만 원. 자, 대변에는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660만 원. 뭐 이런 식의 분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아, 거래처는 주식회사 안산물산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온 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전표에다가 원재료 매입 케이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러고 나서 원재료 외상 매입 대금 중 얼마? 원재료 외상 매입 대금 중 4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400만 원을 상환을 했는데 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당저 수표 발행은 당저예금의 감소로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외상 매입금 주식회사 안산물산이 거래처이고요. 금액은 400만 원. 자,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좌예금의 감소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어디래요? 국민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요거죠? 두 번째 거.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3월 20일이네요. 3월 20일. 자, 3차변에 빚값 팠습니다. 외상 매입금. 코드 번호 251번 되겠습니다. 251번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안산물산이고요. 주식회사 안산물산. 자, 금액은 400만원. 자, 날짜 20일. 4. 대변전표에 당좌예금의 감소. 당좌예금 코드 번호 102번이라고 했었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요. 4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상환이니까 금융거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동일 날짜에서 한일전자로부터 역시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대금 300만원을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기 앞 수표로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통예금계좌에서 자기 앞 수표로 돈을 찾자마자 부채를 상환한 겁니다.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회계 처리해 보세요. 2분 드릴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수표를 먼저 찾아오는 게 수표로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게 먼저 우선이겠죠? 그래서 순서가 14번 문제 먼저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 수표 발행을 의뢰를 했습니다. 은행에.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이 돈을 은행 별단예금 계좌로 옮기면서 우리한테 자기하수표를 건네줄 텐데요. 자기하수표를 받아오면 뭐의 증거로 잡는다? 현금의 증거로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대금, 외상 매입금 되겠죠? 외상 매입금 얼마? 3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하수표가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차변에는요 빚을 갚았죠? 외상 매입금 되겠네요. 300만 원,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수표를 만들자마자 바로 부채를 상환한 걸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차대변에 같은 개정 과목이 보이고 있죠? 차변에 현금 이렇게 보이니까 서로 총처리가 되겠죠? 상세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빚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 300만 원.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갑니다. 3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외상 매입금은 어디에 대한? 한일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 되겠고 보통 예금 계좌는 국민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죠? 이렇게요. 자, 분계는 됐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3월 20일. 자, 3차변에 빚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 코드번호 251번 되겠네요. 거래처는 자, 주식회사 한일전자. 어머나 거래처 중에 없네요. 신규 등록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16번 자동 부여된 거 사용할 거고요. 거래처형은 3번 동시. 자, 금액은 300만 원인
금액은 300만원. 날짜 20일 대변전표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죠? 보통예금 통장 코드번호 몇 번? 103번. 자,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주어졌네요. 국민은행 300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겠고. 그죠? 자, 15번 문제. 동일 날짜 3월 20일자인데요. 자,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했고요. 국민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기 앞 수표로 인출하여 상환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긴 갚았는데 우리가 갚은 빚은 본업 이외의 사유로 빚 썼던 걸 상환한 거죠. 자, 1분 드릴 테니까 분개해 보세요. 자, 됐죠? 자, 15번 문제 보시면 자,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을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했었으니까 본업 이외 사유로 빚 졌고 그 빚을 상환하게 된 거죠? 무슨 계정 과목을 사용할까요? 미지급금이 되겠는데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미지급금을 차변 쪽에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문제 제시된 대로 주식회사 경기실업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겠죠? 얼마? 500만 원 되겠고요. 보통예금 계좌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군요. 국민은행 잡아주시고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20일자 동일하게 3차변에, 자,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처는 경기 실업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경기 실업. 주식회사 경기 실업 넣어주시고, 금액은 500만원에, 자, 날짜 20일 4 대변전표에 보통예금 코드번호 103번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 빠져나갔어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었대요. 그런데 그 대금 중 80만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상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조과목이 나타날 테고, 외상매입금을 대신해서 약속을 발행하면 무슨 계조과목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지급어음이죠. 외상매출금을 대신해서 우리가 약속금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고요. 외상매입금을 대신해서 약속을 우리가 발행을 하면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보세요. 분개해보세요.
자, 됐죠? 자, 같이 풀어볼까요? 하기야 뭐 언제 같이 안 풀었나? 자, 16번 한일 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대금 8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줄어드는 분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일전자이고요. 바로 닫고 금액은 80만 원. 자, 대변에는 약속을 발행했습니다. 약속은 우리 회사가 외상 매입금을 대신해서 발행을 했으니까 지급 되겠죠? 거래처는 역시 한일전자 되시겠고요. 80만 원.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가 20일 되겠네요. 17번 문제. 자, 16번 문제. 자, 3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었고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한일전자. 금액은 80만 원. 날짜 20일. 자, 대변전표에 외상 매입금을 대신해서 이 약속을 발행됐으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죠? 지급 어음. 역시나 거래처 한일전자 잡아주시고요. 80만 원. 자, 17번 문제. 분계 문제 2개인데요.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회계 처리해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 넉넉 잡고 2분 드릴게요. 그러자. 쉬었다가 풉시다. 설명한 중간에 잘리기 때문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